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철의 항소의 6장, 기만공작의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르간티노 신부랑 타카야마 우폰을 그 쇼도시마에 숨겨준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그 직후부터 고니시 유키나가의 삶이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중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겉으로는 히데요시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신앙도 지키고 생존도 도모하고 또 야망도 버릴 수 없었을 테고 그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시작점은 역시 히데요시의 태도 변화였어요. 귀슈 정벌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 추방령 내리고 또 타카야마 우콘을 실각시킨 사건. 이게 유키나가 부자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렇죠. 자신들의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수송 능력이라든지 재무 능력, 또 사카이라는 배경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이 히데요시 말 한마디에 그냥 언제든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네요.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히데요시가 사카이 대신에 하카타를 치우려고 했다면서요. 그럼 위기감이 더 커졌겠네요. 네, 맞아요. 기타노 데다웨 같은 큰 행사에 하카타 상인들을 초대하고 우대하는 걸 보면서 이건 사카이의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이런 직감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류사랑같이 그동안 쌓아올린 성공 가도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었겠어요. 네, 그래서 하야시아 타스부로 교수 같은 학자는 히데요시가 이미 그때 조선과 명을 염두에 두고 하카타를 중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거든요. 대륙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그 유명한 센노리 큐의 죽음도 사실 사카의 세력 약화랑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니까 유키나가 부자도 뭔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히데요시한테 버림받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곳을 지켜야 하니까 그게 바로 기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죠. 희고국에서 사사 나리마사가 실책으로 물러나게 되면서요. 네, 그렇죠. 이끼, 그러니까 호족과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죠. 근데 히데요시가 그 빈자리에 가토 기요마사랑 같이 유키나가를 임명해요. 무려 25만 석 다이묘로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발탁인데요. 단순히 능력만 보고 그런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있었어요. 기요마사는 육상전에 능하고 유키나가는 해상수송 능력에다가 또 기리시탄이니까 아마쿠사 지역의 기리시탄 세력을 다스리기에 적임자다. 이런 거죠. 그런 명분이 있었군요. 근데 재밌는 건 히데요시가 이때까지 유키나가의 그 속내, 그러니까 면종복배, 겉으론 따르면서 속으론 배신하는 마음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에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용하려 했을까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성격이 정반대인 흙의 인간 기요마사랑 물의 인간 유키나가를 딱 붙여놓은 걸 수도 있어요. 서로 경쟁시키려고요. 와, 히데요시도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니네요. 그럼 유키나가 입장에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인명이었겠군요. 그렇죠. 기회인 동시에 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1588년에 히고 우토로 부임한 유키나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네요. 선교사들부터 만나서 히데요시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요. 네. 신사나 절을 파괴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긴 하는데 후대 기록인 희고국지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온건하게 통치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좀 날조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평온함도 오래가진 못했죠. 네, 바로 다음 해인 1589년에 우토성 축성을 시작하니까 아마쿠사의 호족 5가문이 반발해서 이끼를 일으킵니다. 봉기요? 왜죠? 유키나가가 자기들 영역에 성을 쌓고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걸 월권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유키나가가 이걸 초반에 진압하는 데 실패한다고요? 네, 이게 좀 유키나가의 실전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은 기리시탄 신자들과 싸워야 하는 종교적인 딜레마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겠네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 숙적인 가토 기요마사에게 원군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기요마사한테요? 네, 기요마사는 이때다 싶었겠죠. 가서 맹장 기야마 단조 같은 인물도 죽이고 하면서 이끼를 진압해버립니다. 이야, 이걸로 유키나가를 원래 상인놈 자식이라고 얕봤다던데 기요마사는 더 우쭐해지고 둘 사이 골은 정말 깊어졌겠네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히데요시의 반응입니다. 사사나리마사는 이끼 수습 실패로 실각했는데 유키나가는 같은 실책을 저질렀는데도 문제 삼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은 거죠.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다가올 조선 침략에 유키나가가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침략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군요. 네, 히데요시는 이미 규슈 정벌 준비하던 1586년부터 스시마에 조선 출병 준비를 하라고 명하고 있었어요. 와,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쓰시마는 정말 난리가 났겠네요. 조선이랑 교역하는 게 생명줄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스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히데요시한테 복종하는 척은 해야겠고 조선과의 관계도 지켜야겠고 딜레마네요, 완전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수를 둡니다. 히데요시가 요구한 게 조선 국왕이 직접 일본으로 와서 인사하라, 입조는 거였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대신 조선 통신사를 파견하는 걸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성사시키려고 자기 부하를 막 히데요시 사실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조선에 보내고 이런 정말 발각되면 목숨 부지하기 힘든 기만 공작을 시작합니다. 와, 정말 대담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 위험천만한 기만 공작에 유키나가가 합류한다고요? 네,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소 요시토시의 이 공작을 묵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카타 상인 시마의 소시츠까지 보내서 돕게 합니다. 아니, 유키나가는 왜 이런 위험한 도박에 뛰어든 걸까요? 그 동기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교사 추방령 이후 시작된 그의 이중생활, 기만, 이곳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히데요시를 속여서라도 조선 출병이라는 파국을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좀 늦추려는 시도에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히데요시나 기요마사는 이런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네. 이렇게 히데요시 통치 문제와 또 기요마사와의 갈등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유키나가는 이제 히데요시를 상대로 한 아주 거대한 기만 공작에까지 발을 담게 되는군요. 그렇죠. 신앙과 생존, 그리고 어쩌면 세속적인 야망 사이에서 그의 복잡한 줄타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과연 이 기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키나가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7장 조선전쟁에서의 유키나가의 진위를 통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의 기만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지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